그럼 지금부터 법무법인 유한대료과주와 아주기업 경영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개정상법의 주요 내용과 기업의 대응 방안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개정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입법자의 개정 취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효율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대료과제에 잘 오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연구소는 고객사의 사항과 업종 특성에 맞춘 맞춤형 자문 서비스를 통해서 단순 규제 대응을 넘어서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개정상법 주요 내용 중에 충실 의무 부분 제외한 나머지 개정사항 발표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도입되고, 그리고 사회 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에도 최대 주주는 합산 3%룰을 적용받도록 했습니다. 독립이사자의 경우에는 명칭이 변경된 것 외에는 사회이사의 결격사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 영향력이 크진 않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인데, 우선 소수주주 추천 인사의 진입 자체를 막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은 우호지분을 확보하는 것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행령에 어느 정도까지 내용이 포함될지 지켜보면서 적절히 준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향후에 벌어질 일들을 조금이나마 예측해 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법 해석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한다 라는 식의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이제 이사님들이 장기적 이익을 보고 의사결정하셨던 것이 단기적인 이익과 혹은 주주들이 요구하는 사항의 적극 수용 등으로 소극적으로 경영에 임할 수밖에 없다. 어느 정도 세법상으로는 컨트롤 될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특수한 상황들을 고려해서 100억대 보수, 200억대 보수 이런 보수가 나가고 있는 사례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치열하게 논의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느냐의 문제는 결국 주주 보상과 회사의 장기 성장을 위한 재원 유보에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느냐의 문제는 여전히 이사회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설령 회사 내부적으로 소수주주를 포함한 주주 전체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등 소수주주 보호 조치를 취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설명이 부족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충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충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문제제기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 충실의무 위반으로 인한 이사의 민형사상 책임 부담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으므로 이를 위해서 임원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비가입된 보험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 한국은 이때는 2023년 기준인데요. 2%가 안 됐습니다. 보통은 한 2% 정도는 됐는데 23년 말 기준으로 해서는 2% 미만이었고요. 이사회 탑 그러니까 그 매니지먼트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는 이제 문제의식에서부터 이런 논의가 시작이 되겠죠. 자, 그러면 과연 회사를 위함이라는 게 뭐냐? 사실 회사를 위함이라는 것은 회사 가치 증대를 위한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제학자 입장에서는 가장 맞는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대주주와 소액주주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가 될 소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아직도 문제가 있지만 이사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주주의 개념을 장기 투자자에 한정하는 목소리가 커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주식을 산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는 미래에 받을 현금 흐름의 합으로 계산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요. 그 얘기를 다시 돌려서 말하면 결국은 주가는 오늘의 주식의 가격은 미래에 기업이 지급할 배당의 현재 가치의 합이라고 저희가 얘기합니다. 개정상법과 관련해서 이사회 운영 시 일반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같은 경우 보면은 주주총회 소집이라든지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허용 여부, 영업보고서의 승인, 재무제표의 승인. 개정사항 중에 독립이사 같은 경우는 명칭을 바꿔야겠죠. 사실 명칭 자체는 어떻게 한다는 거는 상법에 나와 있으니까. 근데 선임 비중은 사실 지배구조법이 기존에 더 높게 돼 있었습니다. 기업이 직접적으로 공시 관련해서 규제를 받고 있네. 그 대신에 이제 그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프리아이콘 투자를 할 때 투자 계약서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세미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시는 길 안전하게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